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73페이지 할 차례입니다. 아직 코로나 얘기하기도 지쳤어요. 오늘은 코로나 얘기 안 할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약간 지친 단입니다. 빨리 끝나야 되는데. 자, 민법 총칙 보고 있습니다. 법률 행위의 유효 요건에 관한 거예요. 민법 총칙은 계약과 같은 매매 계약 등 계약 같은 법률 행위가 유효하려면 권리와 의무가 생기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이거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법률 행위 목적이 갖춰야 될 요건이 4가지.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둘째,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그죠? 이걸 보고. 자, 이때 의사표시에서 특히 이제 비정상적 의사표시라는 게 4개가 있다 그랬고요. 그 비정상적 의사표시가 그 4가지를 의사하고 표시가 불일치하는 의사의 흠결과 의사표시는 일치하지만 사기라 강박을 당하는 요렇게 나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요 불일치하는 거를 의사를 표시한 사람이 알고 있는 경우와 모르고 있는 경우는 안 되죠. 알고 있는 게 비진이 표시하고 허위 표시예요. 지난주 했죠? 모르고 있는 게 착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착오를 하다 말았죠. 착오. 자, 여러분 이제 그 73페이지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이 하나 3번에. 자, 다시 한번 환기해 봅니다. 109조. 중여분의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취소하지 못한다. 이 109조죠. 자, 먼저 착오라는 것은 의사하고 표시가 불일치하고 불일치를 표제가 모르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황사 마스크 사러 들어갔다가 면 마스크 사갖고 나왔다 그랬죠. 그게 착오라 그랬어요. 이 착오의 유형이 표시상 착오가 있었고 내용상 착오가 있었죠. 그 다음에 동기의 착오. 중요했죠? 네? 대답 안 하셔도 이제 뭐라 안 할게요. 안 물어보는 게 낫겠다, 차라리. 이게 습관에 대해서 안 물어볼 수가 없어, 습관에 대해서. 그쵸? 이게 습관화가 되고. 표시상 착오, 내용상 착오, 동기 착오. 그리고 이렇게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을 하면 일단 그 의사표시는 유효하되 다만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취소를 해야 그 의사표시는 무효가 되죠. 이때 언제부터 무효가 되는가? 처음부터. 1월 10일 날 계약을 했다. 1월 20일 날 취소했다. 20일부터가 아니라 10일부터 무효. 처음부터 뭐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이 취소 요건. 여기 중요하죠. 2가지. 첫째가 중요 부분의 착오여야 되죠. 그냥 착오가 아니라 중요 부분의 착오여야 돼요. 자, 이때 이 중요 부분이냐 아니냐 그 기준. 우리 대법원에 하면 3가지 기준이 있어요. 보통 이제 우리 대법원은 중요 부분이 뭐냐 이렇게 말하죠. 어떤 착오가 그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때 뭐 이런 게 중요 부분이랍니다. 그렇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중요한 게죠. 근데 구체적으로 그 기준이 뭐냐 이 3가지가 있어요. 주관적 기준이라고 착오한 사람 입장에서 착오가 없었다라면 그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을 것 이렇게 돼요. 객관적 기준이라고 일반인의 입장에서 착오가 없었다라면 그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을 것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 2가지는 근데 별거 없고요.
한번 일단 나중에 책에서 눈으로 확인만 간단하게. 제일 중요한 게 경제적 불이익. 착오로 인하여 착오한 사람한테 경제적 손실, 경제적 불이익 이게 있어야 중요분의 착오다 이렇게 말해요. 경제적 불이익. 자, 이때 이 기준에 따라서 이게 중요하죠. 중요분의 착오에 해당되는 것과 해당되지 않는 것에 대한 대법원 판례 요거를 시험에 잘 물어봅니다. 이게 중요 부분이냐 아니냐에 대한 대법원 판례. 그리고 중요 부분이 아닌 거 총 5개를 외워야 되는데요. 외우는 거예요. 두 개를 뺀 3개를 오늘 외우자. 3개. 이건 지난 순환에도 했어요. 시가를 착오한 거. 시가. 시가가 10,000원인데 20,000원이라고 착오하고 10,000원 주고 샀다고 좋아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가 착오. 면적 착오. 지분 부족 이런 것들. 100평인 줄 알고 100평 주고 땅을 샀는데 70평밖에 안 되더라. 면적 착오. 소유자 착오. 갑소유 땅인 줄 알고 갑하고 계약을 했는데 을소유 땅이더라. 이렇게 3가지. 시가 착오, 면적 착오, 소유자 착오. 중요 부분 아니다. 머리 콱. 자, 근데 지난 순환까지 여기까지 말씀드렸어요. 3번째. 입증 책임이라는 게 나와요. 입증 책임은 소송과 관련된 건데, 소송, 민사소송. 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갑과 을 사이에 갑이 갖고 있는 A 토지를 매매를 했는데, 그래서 을이 그 땅에다 지금 막 건물을 짓고 있는데, 느닷없이 갑이 착오가 있었다고 계약을 취소했다. 을. 반발하겠죠. 그죠? 소송이 붙을 거예요. 자, 이때 법원은요, 갑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취소했니? 이렇게. 그죠? 갑에게, 야, 너 계약해놓고 왜 취소했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때 갑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판사님, 저는 을하고 계약을 할 때요, 착오가 있었고요. 그 착오가 중요 부분입니다. 이라고 주장을 해요. 누가? 착오자가. 이 착오자는 계약을 취소하려는 사람이죠. 그죠? 계약을 취소하려는 사람이죠. 그래서 계약이 무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즉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려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착오 취소하는데 민사소송이 붙었을 때 착오를 한 사람이, 계약을 취소하려는 사람이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고요. 민사소송에서는 주장한 사람이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증명. 그러면 결론 나왔지요? 중요 부분은 누가 증명해라? 착오자가 증명해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누가 증명해라? 착오자. 네? 잊지 마세요. 딱 기억해요. 두 번째가 설령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착오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돼요. 자, 여기서 먼저 이 중대한 과실. 착오라는 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걸 의사 표시한 사람이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죠. 선의예요, 선의. 모르고 있다예요. 그런데 이 선의가 2가지 유형이 있죠. 선의 무과실과 선의 과실. 선의 무과실, 조심을 해도 주의를 기울여도 몰라. 이게 선의 무과실. 선의 과실, 조심을 했더라면,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알 수 있었는데 부주의해서 몰라. 이게 선의 과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착오에서는 이걸 또 나눠 놓은 거예요.
무거울 중자 중과실, 가벼울 경자 경과실 이렇게. 그래서 요 경우만 취소를 못해요. 그죠? 요 경우만 취소를 못해요. 그러니까 요 경우에 취소할 수 있고 요 경우도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지문이 어떻게 나올까요? 이렇게 나와요.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요. OX. X죠. 과실이 있을 때 경과실이라면 취소할 수 있고 중과실이라면 취소 못합니다. 꼭 구별하셔야 돼요. 그죠? 자, 요거 먼저 일단 생각을 하시고 중대형과실에서는 그 다음에 중대형과실의 기준이 뭐냐? 중, 현저한, 과실, 부주의. 현저한 부주의가 기준이랍니다. 근데 현저한 부주의도 애매하죠. 중대한 과실은 현저한 부주의를 말하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또다시 우리 대법원이 중대한 과실이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반대로 중대한 과실이 없다. 그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일단 구별해야 돼요. 또 대법원 판례를. 그 중에 우리 지난 시간에는 각각 하나씩 봤는데 오늘은 각각 하나씩은 더 추가. 각각 2개씩 있다. 공장을 짓고자 땅을 사는 사람이 그 땅을 사기 전에 미리 관할관청에 물어봤어야 되는데 물어보지 않고 땅을 샀어. 근데 공장을 지을 수 없어. 이런 거. 공장을 짓고자 하는 자가 공장을 지을 수 있는지 여부를 관할관청에 문의하지 아니한 과실. 중대한 과실. 이렇게. 또 하나. 보통 부동산을 거래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따고자 하는 자격증, 공인중개사. 우리 대법원은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전문가로 봅니다. 이렇게 공인중개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서 거래하지 않고 직거래, 개인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임야를 사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임야 주인하고 접촉을 해서 거래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거래할 때는 당연히 스스로 각종 공적 장부를 확인해야 되죠. 근데 얘가 임야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엉뚱한 임야를 샀어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거래하면서 토지 대장이라든가 건축물 대장이라든가 임야도라든가 지적도라든가 등등 공적 장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 이것도 중대한 과실이 있다. 반면에 없다. 너무나 정교하게 위조된 고려청자, 가짜 청자, 그거를 진품으로 착오하고 고액을 주고 샀어. 위조 고려청자, 가품. 근데 이거는 너무나 정교하게 위조돼서 전문가도 속을 정도. 그럼 일반인은 당연히 속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 고려청자. 또 하나. 부동산 거래 전문가인 중개사의 말을 신뢰하고 거래. 땅을 사는데 도로 부지로 편입된다는 소문이 있어. 중개사한테 물어봤더니 안 된대, 편입. 믿고 샀어. 근데 편입됐어. 이렇게 부동산 거래 전문가의 말을 신뢰하고 거래한 경우. 이런 경우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 이렇게. 그래서 중대한 과실이 있다, 없다. 꼭 구별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분명히 경고했어요. 꼭 구별해서 기억하시라고. 세 번째, 여기도 입증책이 있습니다. 자, 아까 중요 부분은 차고자가 증명한다 그랬죠? 만약에 차고자가요, 중요 부분이라는 사실을 증명했다는 건 뭐예요? 법원이 인정한다는 거죠. 그럼 법원은 취소를 인정하게 될 거예요. 자, 이때 상대방이
상대방은 취소를 하려는 사람이에요? 취소를 저지하려는 사람이에요? 취소 저지해야 되죠. 이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려는 사람이에요? 효력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이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예요? 효력을 주장하는 자예요? 주장하는 자죠. 이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판사님 잠깐만요. 갑에게는요 중대한 과실이 있었걸랑요 라고 주장을 해요. 의리 취소를 저지하기 위해서 갑은 중대한 과실이 있었습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럼 증명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입증 책임과 관련된 지문이 간혹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두 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착오에서 중요 부분은 착오자가 중대한 과실은 상대방이 입증. 네? 민사소송에서는 주장한 자가 증명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장한 자가 입증하라. 됐죠? 여기까지. 기타. 백구조는 임의 규정이냐? 착오 취소했을 때 상대방이 손해가 있으면 손해를 배상해야 되냐? 착오와 사기는 어떤 관계가 있냐? 착오와 계약 해제는 어떤 관계가 있냐? 등등 몇 가지 추가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니 그건 이제 다음으로 미루고 오늘 요거를 딱 정확하게 머릿속에 넣었어요. 그러면 73페이지 중간에 3번 착오를 위한 취소 요건 양가를 본 중요 부분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5번째 줄까지가 주관적 기준, 객관적 기준이에요. 5번째 줄까지가. 그리고 한 장을 넘겨요. 증명 책임이 나왔죠. 참고의 정리가 딱 되어 있죠. 사이드에. 꼭 기억해야 돼요. 입증 책임. 그 다음에 중요 부분 착오에 관한 기준이 앞에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기준에 따라서 동그라미 1번 당사자인 사람에 관한 착오라는 게 있죠. 거기에 보면 하나 둘 셋 세 번째 줄 현실매매와 같이 상대방이 누구이냐가 중요시되지 않는 경우에 그 사람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뭘까요? 갑인 줄 알았는데 을이더라 이런 거예요. 하나는. 그게 이거예요. 소유자 착오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2번에 동그라미 1번이 있고요. 시가나 면적 착오가 있고요. 그죠? 중요 부분은 아니다 말이죠. 동그라미 4번에 경제적 불이익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요 부분에 관한 기준은 경제적 불이익이고 이 불이익을 기준으로 세 가지는 중요 부분이 아니고 이렇게 입증은 착오자가 하고 딱 체크한 거예요. 그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보면 중과 실이 없을 것이라고 돼 있죠. 동그라미 1번 주의무를 현재 결의한 걸 말한다. 그리고 고려청자가 나왔어요. 고려청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그랬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입증 책임이죠. 상대방이 입증하라. 그리고 한 장을 넘겨요. 판례가 있죠. 1번 공장. 그죠? 공장 부지 사는 사람이 이게 1번. 3번은 개인적으로 거래. 1번 보세요.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두 번째 줄.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점으로 관할관청이 알아보지 아니한 과실. 3번. 개인적으로 토지 거래하는 경우에 토지 재정이나 임야도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근데 그걸 확인 안 했다. 뭐가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그렇죠? 거기까지. 그리고 4번 착오의 효과 양가로 1번. 두 번째 줄.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양가로 3번. 배상 책임 체크만. 체크 읽지 마. 1번. 읽지 마세요. 체크만. 오른쪽 6번에 양가로 2번. 체크. 6번에 양가로. 체크만 하세요. 읽지 마시고. 그 정도 확인합니다. 자, 78페이지 가봅니다.
틀린 것 고르라고 했는데요. 오늘 체크한 범위 내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2번. 건물과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한 경우 부지 지분이 부족. 면적 부족, 지분 부족. 중요 부분? 아니다. 5번. 지난주에 했죠? 동계착오 중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동계착오는 표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착오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기본이 되는 것들이 출제가 됩니다. 아, 이런 수준이고 이런 난이도로 출제가 되는구나. 확인하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착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정상적 의사표시 마지막이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즉 하자 있는 의사표시가 나와요. 110조가. 1항이 있고 2항이 있고 3항이 있어요. 자, 첫째 2항 암기. 110조 2항 암기해야 됩니다. 두 번째 110조 2항에도 제3자가 있고 110조 3항에도 제3자가 있습니다. 구별해야 돼요. 79페이지 상단에 좋은 박스가 있고요. 110조 2항 체크한 다음에 110조 2항의 제3자와 110조 3항의 제3자로 구별해야 돼요. 110조 2항의 제3자는 사기 강박하는 제3자고요. 3항의 제3자는 보호되는 제3자입니다. 시험지문에 그냥 110조 제2항의 제3자, 110조 제3항의 제3자라고 나왔을 때 이 제3자가 누군지를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조문은 구체적으로 뒤에서 확인하고요. 체크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일단 의사하고 표시는 일치해야 돼요. 일치. 비질이 표시나 허위 표시나 착오는 불일치해요. 근데 이건 일치해야 돼요. 달라요. 그리고 의사를 표시하는 과정에 사기를 당했거나 기망이라고도 합니다. 속았다 또는 강박을 당했거나. 자, 지난주에 황사 마스크를 사러 들어갔다가 엉뚱하게 면 마스크를 사갖고 나온 이정환이 이번엔 안 속았어요. 정확하게. 어제도 2장 샀죠. 제가. 아, 일주일마다 2장씩 사는 것도 아주 쏠쏠하게 재밌네. 예. 아직도 못 사는 사람 많은데, 탁 갔는데, 딱 있어. 또 2장. 근데 이게 힘들게 사니까 쓰질 않아요. 집에 쟁여놔. 그리고 평상시에는 그냥 제가 대전 내려올 때 이걸 들고 평상시에 그냥 그죠? 병원에서 쓰는 그거 써요. 그렇게 쟁여놓고 쌓아놓고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어. 사람이 이상해, 심리가. 자, 어쨌든 제가 황사 마스크를 사러 갔는데 면 마스크를 엉뚱하게 사온 건 착오라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황사 마스크 샀는데 면 마스크밖에 없어. 그래서 아, 이거 면 마스크네. 그래 안 샀어. 안 사고 그냥 나오려는데 편의점 사장님이 면 마스크도 KF94 기능이 있대. 그래서 제가 그래요? 생각을 바꿨어. 면 마스크라도 사야지. 그리고 면 마스크 주세요 그랬어. 생각이 황사 마스크를 사야지 해서 면 마스크라도 사야지로 바꿨죠. 그리고 면 마스크 주세요 그랬죠. 일치하죠. 그리고 룰러라 집에 가서 봤어. 차단 기능이 없어. 그럼 무슨 생각을 해? 속았네. 이렇게 되겠죠. 그게 사기예요. 어찌됐건 의사표시는 일치, 불일치? 일치. 두 번째, 안 속았어. 그랬더니 편의점 사장님이 이번엔 전략을 바꿨어. 칼을 끄래. 어? 너 이거 2개 남았는데 안 사가면 너는 이건 여기서 걸어서 못 나간단 말이야. 무서웠죠. 무서워지죠. 무섭잖아. 그래서 생각을 바꿨어. 면 마스크라도 사서 살아나가야 되겠다. 주세요. 역시 일치하죠. 근데 강박을 당했어요. 협박을 당했어요. 이게 사기 강박이에요. 속았거나 협박당했거나. 근데 어쨌든 의사표시는 일치, 불일치. 일치. 이게 사기 강박의 의사표시입니다. 그래서 판례 하나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교재 찾지 마세요. 갑이 병의, 이 친구예요. 갑의 친구 병인데 병의 책
채권자 을하고 병의 채권자 을하고 병의 채무에 대해서 연대보증계약을 했어요. 연대보증. 그런데 갑이 병의 채권자 을하고 연대보증한 과정을 봤더니 병이 갑을 사기를 쳤어요. 뭐라고 사기를 쳤냐면 서류를 한 장 들고 와가지고 내가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회사에서 신원보증서를 내라 한다. 신원보증? 도장 좀 찍어달라. 그래서 갑이 야 드디어 네가 취직했구나. 기쁜 마음에 서류를 보지도 않고 도장을 꾹 찍었어요. 자, 이때 갑 어디에다가 도장을 찍는다고 생각하고 찍었어요? 신원보증. 그런데 그 서류가 연대보증서였어요. 그러니까 친구 병이 속인 거예요. 그럼 결국 갑은 생각은 뭐였는데? 신원보증이었는데 도장을 어디다 꾹 찍었다고요? 연대보증. 그럼 결국 연대보증을 표시한 거예요. 그죠? 이때 갑이 알고 그랬을까요? 모르고 그랬죠. 안 봤다니까 서류를. 자, 갑은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해요. 그쵸?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이 갑은요 이 연대보증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말이지. 없다 말이지. 사기 취소 안 된다 말이죠. 왜 안 되냐 말이냐. 불일치하냐 뭐지. 미리 떡밥을 던졌잖아 제가. 불일치하죠 그랬죠. 사기 강박이 되려면 의사표시는 어찌됐건 일치 불일치. 일치. 근데 이거는 아무리 갑이 친구 병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 하더라도 의사표시는 불일치하니까. 불일치하죠? 불일치하잖아. 그러니까 사기 취소는 안 된단 말이야. 대신 무슨 취소할 수 있다? 착오 취소. 근데 이제 착오 취소하려면 중요부분에 해당되고 중대한 것이 없고 그래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이 경우에는 아무리 사기를 당했다 하더라도 의사표시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사기를 이유로는 취소할 수가 없고 대신 감 너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걸 몰랐잖냐. 그러니까 사기 취소만 가능할 뿐이다. 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일단 의사표시는 당연히 있어야 되죠. 의사표시는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의사와 표시가 일치를 해야 돼요. 당연한 거고요. 의사표시가 일치한 경우가 일단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의사를 표시할 때 아까 면 마스크도 차단 기능이 있다는 기망에 의하여 면 마스크도 차단 기능이 있다는 착각에 빠져서 면 마스크 주세요 이렇게 돼요. 또는 칼, 강한 협박, 무서워, 공포심. 그래서 살아나가려고 면 마스크 주세요. 이렇게. 그죠? 이거를 대법원은 이렇게 말을 해요. 기망 또는 강박에 의한 착오 또는 공포심의 발생. 착오 또는 공포심에 의한 의사표시.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 두 개. 예? 인과관계 두 개. 이게 일단 필요하다. 그럼 예를 들어서 강박은 당했는데 무섭지가 않아. 편의점 사장님이 저한테 뭐 칼을 들지는 않고 이 면 마스크를 안 사면은 병풍디에서 향냄새를 맡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강박을 했죠. 근데 저는 향냄새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혀 무섭지가 않아. 근데 강박은 했어. 근데 안 무서워. 불쌍해서 사줬어. 이런 건 강박이야. 강박은 당했지만 뭐가 안 생겼어? 공포심이죠. 또 칼을 휘둘러, 칼은 무섭죠.
무서워. 근데 또 공포심은 점점 사그라들고 불쌍한 마음이 점점 커져서 오죽하면 저럴까. 그래서 공포심은 생겼으나 공포심이 아니라 측은지심에 의해서 사줬어. 이것도 사기 강박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기망 또는 강박에 의한 착오 또는 공포심이 생기고 그 착오 또는 공포심 때문에 의사를 표시해야 돼요. 이거를 인과 인과관계 2개 이렇게 인과관계 2개. 그 다음에 아주 어려운 이달의 고의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럼 몰라도 돼 일단은. 첫 번째. 두 번째가 이 기망이나 강박이 위법해야 돼. 위법. 여기서 말하는 위법이란 건 뭐 법에 위반된다는 것보다는 비난받을 정도로 말하는 거야. 비난.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사람을 속이거나 사람을 협박을 했다 해서 이게 다 비난받는 것은 아니라는 태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망이나 강박이 비난받는 게 있고 비난 손가락질 못하는 게 있어요. 근데 110조가 적용되려면 손가락질을 받을 정도. 이게 위법이에요. 이 위법성이 있어야 취소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첫째. 기망의 위법성과 관련해서 판례. 기망의 위법성이 인정이 안 되는 거. 기망이 인정이 안 되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인정되는 거 이것도 구별해야 돼요. 기망의 위법성이 인정 안 되는 거 인정되는 거. 자, 먼저 인정되는 거. 상품 제품을 광고할 때 다소 허위 과장 광고. 홈쇼핑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홈쇼핑은 요새 보니까 다소가 아니죠. 어? 근데 어쨌든 홈쇼핑과 같은 게 다소 허위 과장 광고. 제일 많이 듣는 게 뭐야? 이 가격, 이 구성, 이 조건, 오늘이 마지막. 그죠? 상담 전화 통화가 어려우니 문자로 주문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 봤어. 받아? 안 바빠. 허위 과장한 거예요. 그걸 전화해 보냐 자식아? 그렇죠. 해봐요. 진짜인가 이렇게. 그래서 상가를 분양하면서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2년간 연 8% 확정 보장 뭐 이런 거. 시가를 속이는 거. 이런 것들은 위법하지 않다라는 게 기본적인 태도예요. 그럼 어느 정도가 돼야 위법하냐? 아주 그냥 전형적인 게 있죠. 아파트를 분양하는 건설회사가 그 아파트 주위에 공동묘지가 조성돼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거. 대법관님이 여기서 분양을 받아봤나 봐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말이에요. 공동묘지가 있는 걸 말을 안 하고 분양을 해 이놈아? 이 나쁜 놈아. 이렇게. 또 하나가 대형 백화점 사기 세일. 대형 백화점 변칙 세일이라고 노점상이 가격을 속인 게 아니라 이거 위법하지 않아요. 백화점이 가격을 속여요. 물건 가격은 100만 원에 불과한데 가격표에다 200만 원을 쓰고 50% 세일. 변칙 세일, 사기 세일이라 그래요. 노점상이 그러면은 단순히 시가를 속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백화점을 속이면은 변칙 세일, 사기 세일. 대법관님이 또 어딜 자주 가요? 여기. 노점상에서 물건 많이 사진 않고 여기도 많이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속은 거야 본인이. 그러니까 열이 뚜껑 확 열려가지고 노점상하고는 다르게 위법하다 이렇게. 그죠? 두 가지. 구별하셔야 돼요. 두 번째, 강박의 위법성. 그것도 판례. 강박의 위법성 가서 일단 강박이란 해악, 나쁜 일을 알려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 이게 강박이에요. 일체행위. 이 행위는 첫째 적극적으로 뭐 칼 이것도 되고요. 가만히 있는 것도 강박이 될 수 있어요. 특히 남편분들 부인이 집에 딱 들어왔는데 무섭지요. 가만히 있는 걸 부작위라고 합니다. 부작위한 강박.
기망도 마찬가지예요. 알려줄 의무가 있는데 알려주지 않았어요. 이런 걸 뭐라 해요? 부작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걸 뭐라 한다? 부작위. 부작위한 기망, 부작위한 강박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이 강박과 관련해서는 이게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지 않으면 고소를 해서 콩밥을 먹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해자가 공포심을 느꼈다. 콩밥을 너무 싫어해, 무서워, 뭐 이렇게. 근데 이건 위법이 아니에요.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하겠다고 알린 것에 불과하니까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설령 공포심을 느꼈다 하더라도 위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100만 원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1억을 안 내놓으면 고소하겠다 하고 고지함으로써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있는 경우 하고요. 손해는 100만 원인데 1억 배상하라 그랬으니까 9,900만 원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있게 될 거예요. 또 하나는 100만 원을 배상하라, 안 그러면 고소하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손에 사심이가 들려있던 거예요. 그럼 고소하겠다도 무섭지만 사심이가 더 무서워요. 그 위법한 수단이에요. 이렇게 고소하겠다와 그래서 원칙적으로 위법하지 않지만 부정한 이익 취득 목적이 있거나 위법한 수단이 결합이 되면 위법하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가 강박의 정도가 극심한 경우,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되는 경우. 이건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한번 느껴보시면 돼요.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내일이 변제기한이에요. 오늘 전화를 받았어요. 내일 안 갚으면 묻어버린다고 저쪽에서 얘기를 했어. 무섭지요. 두 번째, 다음날 됐는데 못 갚았는데 도망다니다 잡혔어요. 지금 뒷산에 끌려가서 지금 파묻히고 있어요. 무섭지요. 그런데 전날 전화 받았을 때 느꼈던 공포심과 지금 현재 땅에 파묻히고 있을 때 공포심 다르죠? 지금 파묻히고 있으면 뭐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됐다. 너무 무서워서 아무 생각도 안 난다 이런 뜻이에요. 무효. 별거 아닌데 이것도 잘 나와요. 취소할 수 있다고 나와요. X, 무효. 그래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중에서 두 번째, 위법성.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효과.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이렇게 성립이 되면 효과는 저 차고하고 똑같아요. 일단은 유효해요. 근데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 이렇게 될 거예요. 이때 이 취소와 관련해서 조문 2개 110조 1항과 110조 2항. 먼저 110조 1항은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110조 1항은 이 요건만 갖추면 취소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이걸로 기억하시면 돼요. 갑이 을과 계약을 했는데 을로부터 사기나 강박을 당했다. 을로부터. 이때 갑이 을의 사기 강박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 경우 을 와서 왜 취소했냐고 따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을 없죠. 왜? 지가 사기쳤으니까. 지가 협박을 한 놈이니까. 쉽게 말하면 을은 계약 취소를 당해도 싼 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죠? 사기쳤으니까 지가. 그게 110조 1항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죠. 갑이 을하고 계약을 했는데 을이 아니라 제3자 병. 얘가 사기라 강박을 했어. 이때는 문제가 달라져. 이때는 갑이 병의 사기 강박을 이유로 을과의 계약을 취소하면 을이 와서 따져요. 내가 사기쳤냐? 왜 병한테 뺨 맞고 나한테 화풀이 하냐? 따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게 다르죠. 상대방이 사기 강박한 경우하고
제3자가 사기 강박. 그래서 이 경우에는 110조 2항에서 갑이 제3자로부터 사기 강박을 당했다는 것을 갑의 계약 상대방이 알았거나 악의 알 수 있었을 경우 과실. 그죠? 요 경우에만 갑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에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반대를 생각해 주세요. 반대. 을이 선의 무과실이라면 갑은 취소할 수 없다. 그죠? 요렇게 되어 있으니까 반대도 생각해달라. 을이 선의 무과실이라면 취소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우리 대법원에 할 때 110조 2항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놈이 있어요. 110조 2항에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놈이. 아이고야. 허리 구부리면 안 되는데. 제가 한 5년 전쯤에 허리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시술을 받았어요. 관리를 잘했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도 그냥 이래 또 터진 것 같아. 진통제를 먹고 있어. 죽을 것 같아. 허리 조심하세요. 의자가 있죠.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 이렇게 늘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엉덩이가 여기 끝에 이렇게 공부했어요. 그래서 허리 나가고 목 나가고 이렇게 경추 456, 요추 456 세 개가 다 나갔어요. 한 번 나가면 복구가 안 돼요. 의자 바짝 당겨. 에이. 움직이는 종합병원이죠. 아이고. 오른쪽 무릎도 퇴행성 관절 4년 챙기고 수술하라는데 안 하고 있죠. 병원에서 몇 군데서 인공뼈는 안 박아도 되고 아직까지 연골이 다 나갔으니까요. 연골은 왜 나갔을까요? 등산 과격하게 했거든요. 등산. 딱 3번 만에 나갔어요. 등산 딱 3번 만에. 왜 나갔을까요? 뛰어서 내려와서 나와요. 내려올 때 뛰어서 내려와요. 올라갈 때도 거의 뛰어서 올라가요. 왜 그럴까요? 승질이 못 됐어요, 제가 좀. 앞에 누가 알짱거리고 가는 꼴을 못 봐요. 무조건 추월해야 돼. 내려올 때도. 뛰어서 내려. 딱 3번 만에 무릎이 나갔어. 야. 정형외과 의사님이 무슨 운동을 이렇게 과격하게 했길래 이렇게 저한테 과격하게 안 했는데. 아이고야. 하여튼 조심하세요. 건강. 허리, 목 이런 것도 조심하세요. 뭐 얘기하다가 분필을 놓치는 바람에 이거 110조 2항에 제3자가 아닌 놈이 있더라. 누구냐? 상대방 의 대리. 병이 을의 대리인이야. 그럼 우리 대법원은 이 을의 대리인은 을과 똑같은 놈. 동일시. 을하고 똑같은 놈. 그러니까 갑이 을의 대리인으로부터 사기 강박을 당했다면 을이 사기 강박을 한 거하고 똑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3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요 경우에 결론, 요 경우에 을이 대리인이 사기 강박했다는 것을 모르고 있더라도 갑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제3자의 사기 강박이라면
을이 선이 무과실일 때는 취소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을의 대리인의 사기강박은 제3자의 사기강박이 아니라 을의 사기강박이니까 을이 선이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가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110조가 임의규정이냐 강행규정이냐 손해를 배상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착오하고의 문제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사기강박은 오늘 여기까지 79페이지 맨 위에 110조 1항, 2항, 3항 2항은 꼭 외우자 지금 말씀드렸고요. 의 읽어주시고 2번에 사기한 요건이 있어요. 그렇죠? 양가로 2번을 갑니다. 기망에서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소극적으로 사실을 숨기는 것, 말을 안 하는 것, 공동묘지가 조성됐다는 사실 말을 안 하는 것, 이것도 기망이 될 수 있다 그랬죠? 이거를 동그라미 3번 부작이라 그랬죠? 그런데 그러려면 고지의묘가 있어야 돼. 그 고지의묘가 바로 공동묘지예요. 오른쪽 심화, 사이드에. 전형적으로 위법성이 있다. 부작위한 기망이 있어요. 한 장 넘겨요. 위법성과 관련하여 동그라미 2번. 노점상이 가격을 속인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지만 백화점이 변칙 세일한 건 위법하다. 판례 1번. 노점상이 시가를 속였다. 이런 건 위법하지 않다. 2번. 상가 분양 시 허위 과장 광고가 수반됐다. 수익 확정 보장 광고가 들어있더라. 위법하지 않단 말이죠. 오른쪽 강박. 양가로 2번. 동그라미 1. 공포심을 느끼게 해야 된다. 동그라미 3.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했다. 그럼 뭐다? 무효다. 양가서 한 번에 동그라미 1, 2. 특히 2. 밑에 양가로 3에 동그라미 1, 2. 딱 읽어주시면 됩니다. 한 장 넘깁니다. 4번.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 효과. 양가로 1번에 두 번째 줄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소급하여 무효. 일단 요거. 그리고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양가로 위에 동그라미. 그거와 구별해야 될 게 판례 1번. 판례 1번에 밑줄 뭐라고 돼 있어요?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똑같은 놈의 사기강박은 제3자의 사기강박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살짝 왼쪽으로 사이드를 보면 두 번째 기출에 이렇게 돼 있죠. 대리인의 사기강박은 제3자의 사기강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인이 선이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표의자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본인이 얘예요. 병이 을의 대리인이고 본인이 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 선이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표의자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그 정도 보시고 85페이지 봅니다. 기출 1번. 공동묘지. 위법한 기망이라 그랬죠? 그러나 3번. 다소 과장된 선정 광고. 위법한 기망 아니라 그랬죠? 3번이 틀렸죠? 4번은 110조 2항. 5번은 대리인. 뭐라고 돼 있어요? 5번. 대리인이 기망했다. 본인이 선이라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죠? 그런 것들을 지문으로 출제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됐지요? 자, 의사표시로 발생한 좀 쉬었다가 보겠습니다.